이상하게 뉴스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채권값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한다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떠든다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채권값은 왜 떨어지고 주가는 왜 폭락한다는 건지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검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검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면서 알아놓으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채권과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쉽게 211만 경제 유튜버인 슈카 형님보다도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채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채권은 정부나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이며 어쩌고 저쩌고 벌써부터 어려워져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나 돈 왕창 필요하니까 돈 좀 왕창 빌려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그 큰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아무도 안 빌려주지?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 지금 1000억 정도 필요한데 10년 동안 1000억 빌려주면 대신 매달 4억 1670만원씩 주고 10년 되는 날 원금 1000억도 한꺼번에 갚을게 하고 증서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와, 뭐야. 한 달에 4억 넘게 꼬박꼬박 받으면 1년에 50억이고 10년이면 이자만 500억인데 나중에 원금도 다 챙긴다검? 이거 완전 개꿀? 네, 1000억을 빌려주면 확정적으로 1500억을 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지금만 확실히 해준다면 정말 완전 리얼 개꿀인데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약속만 믿고 아무한테나 1000억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줄 수는 없겠죠. 지나가던 흰돌이가 나중에 1500억 줄 테니까 지금 1000억 빌려달라고 하면 도대체 이 흰돌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뭘 믿고 빌려줘요. 얘가 약속만 해놓고 낼름 먹고 아몰랑 배째 하던가 해외로 날려버려서 못 찾는다던가 하면 소중한 내 돈 1000억 다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채권은 처음에 읽었던 대로 믿을 만한 정부나 공공단체 혹은 주식회사 같은 곳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이러한 채권을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불러요. 물론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또 한 국가의 정보라고 해도 아예 안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별로 국가별로 신용도가 다 다르며 탄탄한 기업이거나 믿을 만한 신용 좋은 국가의 채권일수록 안정적이고 안정적일수록 이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채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예를 들어 설명한 이 매달 4억 16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00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그렇게 주고받기로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아무리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매달 4억 1670만원씩 받으면서 룰루랄라 1500억 받고 깔끔하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에 대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뉴스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채권값이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한다고 위기가 오는 것처럼 떠든다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채권값은 왜 떨어지고 주가는 왜 폭락한다는 건지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원리만 알면 너무나 간단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이 특정 투자 방법으로 다른 것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서로 가지고 싶어 할 때니 비싸지게 되고요. 반대로 돈을 많이 못 벌면 싸집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 채권도 똑같거든요. 이 점 명심하고 채권 금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돌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은 10년 동안 1500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디 가서 1000억으로 1년에 20억도 벌기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검돌이가 만약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1100억에 살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400억이나 싸게 파는 거니까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면 예전에 검돌이가 샀던 1000억보다 100억이나 비싸게 주고 사는 거긴 하지만 일단 100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0억이고요. 이거를 다시 12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83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을 사서 매달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이자 4억 1670만원에서 검돌이보다 손해본 금액인 8333만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매월 3억 333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100억짜리 채권을 매달 3억 3340만원씩 이자 받으면서 10년 동안 1500억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달에 3억 3340만원이면 1년에 40억을 버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은 1000억으로 1년 동안 20억 벌기도 힘든 시장 상황이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좋다고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검돌이는 1000억짜리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1100억에 팔았기 때문에 검돌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격은 100억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채권의 가격이 1000억에서 1100억이 되었더니 이자는 매달 4억 1670만원에서 3억 3340만원으로 8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거랑 같아졌죠. 이처럼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채권이 가지고 있던 금리는 내려가는 게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원리예요. 이것만 알면 금리 이해 끝납니다. 너무 쉽죠? 이제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1000억으로 1년에 60억 이상 벌 수 있는 곳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검돌이가 가지고 있는 1000억으로 1년에 50억 버는 채권의 메리트는 떨어지게 되고요. 검돌이가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면 채권의 가격을 깎아서 사는 사람의 이득을 높여줘야 팔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시장의 상황이 좋으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고요. 시장의 상황이 나쁘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고 주식은 왜 빠지는 거야? 이게 다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하락한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금리가 올라서 은행 적금이 이자를 확실하게 많이 주니까 이럴지도 모르는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돈을 꺼내서 은행 적금으로 갈아탄다 생각하면 완전 쉬워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채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 주는데 국채의 가격이 싸졌으니 싸졌을 때 사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만약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검돌이가 당장 돈이 필요해져서 1000억짜리 국채를 900억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원래 1000억짜리인 국채를 나는 900억에 사더라도 이자는 똑같이 매달 4억 1670만원씩 나오고요. 만기가 되면 1000억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100억을 이득 보고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너도 나도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채권을 사러 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변동폭을 키운 거지 실제 채권은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형, 그러면 채권이 내려가면 주식도 내리고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도 오르는 거네? 아닙니다.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채권이 인기가 많을 테니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큰 주식은 인기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가? 실제로 코로나라는 국제적 위기가 터졌을 때 시장이 불황에 빠지게 되니까 확정적 수익을 주는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요. 주가는 왕창 빠졌었거든요.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 자,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국가는 시장이 좋아질 때와 반대로 기준금리를 확 내려서 돈을 빌려서 쓰기 쉽게 만들어주고 대출 부담이 적어진 만큼 다른 곳에서 투자 수익을 내기 쉬워지게 만들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이미 가격이 올라버려서 메리트가 떨어진 채권 시장보다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장에 위기가 왔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오히려 터지기 전보다 더 오르니까 돈 된다고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계속해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 채권의 가격은 내려가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가도 주식은 올랐죠. 이처럼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고 반드시 주식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자, 이제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이렇게 채권이나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복잡한 거 다 떠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원리만 제대로 알고 뭐가 우선인지 알게 되면 금리가 왜 오르는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만 끝.